찌는 듯한 대낮, 경기도 외곽의 작은 읍내도로는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만큼 뜨거웠다. 갈라진 아스팔트는 눈을 가늘게 떠야 할 정도로 강렬한 빛을 반사했고 공기는 마치 타는 듯한 열기로 가득했다. 박순자 할머니, 60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꿋꿋한 기상으로 낡은 스쿠터를 몰고 있었다. 세월의 무게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굳건했다. 그녀는 빛바랜 꽃무늬 몸빼 바지에 헐렁한 블라우스를 입고 발에는 검고 다른 고무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희끗희끗한 긴 머리는 뒤통수에 작은 쪽을 지어 단정히 묶여 있었다. 얼굴은 온통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앞을 향했다. 읍내 오일장에서 사온 채소와 생선, 그리고 식구들의 며칠치 양식이 될 작은 쌀 한 포대가 스쿠터 발판에 위태롭게 실려 있었다. 길은 한산했다. 낡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몇몇 동네 사람들과 손수레를 끄는 상인들 뿐이었다. 숨막히는 더위는 모든 것을 느리게 만들었고 마치 세상이 불타기를 거부하는 듯했다. 순자 할머니는 저속으로 스쿠터를 몰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조심스럽게 좌우를 살폈다. 그 평범한 오후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할 것이라는 조짐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에게는 그전을 반복되던 평범한 귀갓길일 뿐이었다. 수십 년간 아무 문제 없이 오갔던 바로 그 길이었다. 하지만 이글거리는 태양 뒤편, 길모퉁이 저편에서는 위험이 조용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길 한복판에 거대한 그림자가 불쑥 나타났다. 떡 벌어진 어깨와 위협적인 덩치, 몸에 딱 붙는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가 길을 막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각진 턱과 사나운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찾는 맹수 같았다. 바로 마동철 순경이었다. 그는 거친 태도와 오만함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악명이 높은 인물이었다. 가슴에 팔짱을 낀 채 그는 지나가는 모든 것을 멈춰 새울기세로 서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내 스쿠터의 속도를 줄여 그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순식간에 길 위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매미 소리와 미지근한 바람 소리는 마순경이 뿜어내는 위압적인 기운에 묻혀 사라진 듯했다. 그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순자 할머니는 이제 거대한 위협과 마주하게 되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마순경의 사나운 눈빛만으로도 이것이 평범한 검문이 아님을 직감하기에 충분했다. 이것은 순자 할머니와 그녀의 외동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악몽의 시작이었다. 마동철 순경은 박순자 할머니 앞에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그의 육중한 몸이 이글거리는 태양빛을 가려 커다란 그림자를 만들었다. 가슴에 낀 탈장, 오만한 자세, 그리고 길의 정적을 깨는 거친 목소리. 그는 의심 가득한 날카로운 눈빛으로 순자 할머니에게 차량 관련 서류를 내놓으라고 윽박질렀다. 그의 말투는 시민을 보호하는 경찰의 것이 아니라 약점을 찾아내려는 거리의 포식자 같았다. 긴장감이 순식간에 공기를 짓눌렀다. 마치 뜨거운 대기가 숯불처럼 변해 그녀를 압박하는 듯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순자 할머니는 침착함을 잃지 않고 낡은 스쿠터의 받침대를 내렸다. 어깨에 맨 작은 가방에서 주섬주섬 서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자동차 등록증은 유효했고 운전면허증도 손에 있었으며 심지어 자동차세는 바로 지난달에 납부한 터였다. 모든 것이 완벽했고 합법적이었으며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확신을 가지고 마순경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마음속으로는 이 검문이 빨리 끝나고 다시 길을 떠날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마순경의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더러운 계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마순경은 서류를 아주 천천히 훑어보았다. 마치 일부러 순자 할머니를 불안하게 만들려는 듯했다. 그는 종이를 뒤적이고 유심히 읽는 척하더니 길게 코웃음을 쳤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듯한 흉포한 표정이 가득했다. 마침내 그는 모든 서류를 거칠게 닫아 돌려주었다. 그리고는 비난 가득한 목소리로 순자 할머니가 쓰고 있는 헬멧을 가리켰다. 그는 그 헬멧이 규격 미달이며 착용하기에 부적합하여 교통법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헬멧은 분명히 튼튼했다. 비록 낡고 단순했지만 머리를 보호하는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비난이 터무니없는 핑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순간 순자 할머니는 자신이 공정한 법 집행관이 아니라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부패한 경찰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순경의 시선은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는 더 이상 법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의 말투는 억압적이었고 강요하는 듯했다. 그의 단단한 몸과 차가운 표정에서 순자 할머니는 이 문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이것은 법을 집행하기 위한 신문이 아니라 힘없는 서민을 공포로 굴복시키려는 협박의 시작이었다. 마순경이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거대한 몸이 순자 할머니의 시야를 완전히 가렸다. 그는 분노에 찬 우렁찬 목소리로 스쿠터에서 당장 내리라고 소리쳤다. 그 고함은 한적한 시골길에 울려 퍼져 순식간에 분위기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평화롭게 집으로 돌아가려던 순자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그의 명령에 따랐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스쿠터 받침대를 내리고 시동을 끄고 열쇠를 뽑았다. 그녀가 이 모든 것을 한 것은 단지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그 순간 저항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길을 지나가던 주민들이 하나둘 멈춰 서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낡은 꽃무늬 바지에 몸빼를 입은 노파가 경찰에게 그토록 거칠게 다뤄지는 것을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학교에서 막 돌아오던 몇몇 아이들까지도 가방을 든 채 멈춰 서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누구도 감히 앞으로 나서지 못했다. 마순경은 난폭하고 잔인하며 주민들을 상습적으로 갈취하는 경찰로 악명이 높았다. 사람들은 그와 엮이면 약자는 언제나 희생양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마순경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에게 아직 양심이 남아있기를 바랐지만 그녀가 마주한 것은 오만함으로 가득 찬 시선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에서 순자 할머니의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말이 튀어나왔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스쿠터 돌려받고 싶으면 지금 당장 200만 원 내놔. 그 말은 법적인 경고가 아니라 노골적인 협박이자 갈취였다. 그 액수는 시장에서 작은 자판을 벌여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노파에게는 불가능한 금액이었다.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가슴에 꼭 껴안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렇게 큰 벌금은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모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서류가 모두 완벽하고 스쿠터도 멀쩡하며 쓰고 있는 헬멧도 머리를 보호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 큰 돈을 요구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마순경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굳건히 서 있었다. 마치 아무도 자신에게 저항할 수 없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그 뜨거운 오후는 이제 권력이 어떻게 힘없는 서민을 짓밟는데 사용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무대가 되었다. 순자 할머니는 비록 연약한 몸이 떨리기 시작했지만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그녀는 우렁찬 목소리로 마순경의 요구가 말도 안 된다고 외쳤다. 나는 잘못한 게 없소. 내 서류는 모두 멀쩡하고 나한테는 그렇게 큰 돈도 없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거절은 단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자신이 오른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인생의 쓴맛, 단맛을 모두 겪어본 노파였다. 단순한 협박에 쉽게 굴복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의 말은 그 뜨거운 오후의 공기를 가르며 마순경의 오만함을 정면으로 후려치는 듯했다. 하지만 마순경은 물러서기는커녕 오히려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미소는 이내 폭발할 듯한 분노로 가득 찬 흉포한 표정으로 변했다. 그의 사나운 얼굴은 더욱 흉측해졌다. 그의 눈이 가늘어지더니 마치 자신의 잔혹함을 표출할 명분을 찾은 듯했다. 그는 앞으로 다가와 크고 단단한 손을 쳐들었다. 그리고 아무런 예고 없이 그의 손바닥이 순자 할머니의 뺨을 강타했다. 짜크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조용한 길에 울려 퍼져 지켜보던 주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순자 할머니의 몸이 휘청거렸고 고개가 옆으로 꺾였다. 입술이 터져 선홍색 피가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머리에 쓰고 있던 헬멧이 벗겨져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히더니 대굴대굴 굴러갔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하지만 떨리는 두 손으로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한편 마순경은 가슴을 쭉 펴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마치 자신의 행동이 감히 저항한 하찮은 서민에게 주는 작은 교훈일 뿐이라는 듯했다. 지켜보던 주민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힘없는 노인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참아 볼 수 없어 입을 가렸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다가서지 못했다. 마순경의 악명에 대한 공포가 그들의 발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입술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순자 할머니는 저항의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그녀는 육체적으로는 쓰러졌을지 모르지만 그녀 안의 의지는 여전히 굳건히 서 있었다. 그 뜨거운 오후 힘없는 서민의 작은 저항이 태어났고 그것은 마순경으로 하여금 더 잔혹한 폭력으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해야겠다고 느끼게 만들었다. 이미 감정에 불이 붙은 마순경은 노파의 몸에 상처를 입힌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거친 걸음으로 순자 할머니의 낡은 스쿠터, 그녀의 수십 년간의 고된 삶의 증인인 그 스쿠터로 다가갔다. 망설임 없이 검은 군화발로 스쿠터의 옆면을 걷어찼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스쿠터가 아스팔트 위로 쓰러졌다. 하지만 마순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스쿠터를 걷어차고 짓밟았다. 마치 자신의 모든 분노를 그 무생물에 쏟아붓고 싶은 듯했다. 발길질이 가해질 때마다 우지끈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백미러가 부서지고 전조등이 깨졌으며 낡은 안장은 무참히 찢어졌다. 입술에서 피를 흘리던 순자 할머니는 그를 말리려 애썼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녀는 마순경의 등 뒤에 매달려 그 야만적인 행동을 멈추게 하려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만하라는 간절한 애원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연약한 손은 거대하고 단단한 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마순경은 오히려 야수 같은 눈빛으로 돌아보더니 순자 할머니를 거칠게 밀쳐냈다. 그녀의 작은 몸이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그 충격으로 순자 할머니는 바닥에 쓰러졌다. 무릎과 팔꿈치가 까져 피가 흘렀다. 아스팔트에 긁힌 피부에서 피가 배어 나왔다. 동정심을 느끼기는커녕 마순경은 오히려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웃음소리는 크고 섬뜩했다. 마치 즐거운 구경거리를 보는 듯한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얼굴은 힘없는 서민을 억압하는 데서 오는 자부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광기에 휩싸인 그는 이미 만신창이가 된 스쿠터로 다가가 허리춤에 찬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그가 일부러 가져온 작은 휘발유 병이었다. 그의 행동이 단순한 우발적 감정 폭발이 아니라 상대를 억압하고 파괴하기 위해 준비된 계획이었음을 증명하는 증거였다. 그는 주저없이 스쿠터 몸체에 휘발유를 뿌렸다. 역한 냄새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자 지켜보던 주민들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누구도 그를 막을 틈도 없이 마순경은 라이터를 켜 스쿠터를 향해 던졌다. 순식간에 불길이 화르르 소리를 내며 낡은 스쿠터를 집어삼켰다. 스쿠터는 길 한복판에서 거대한 화염 덩어리가 되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으며 현장에 끔찍한 분위기를 더했다. 순자 할머니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몸은 부들부들 떨렸다. 평생의 땀과 노력으로 마련한 소중한 재산이 눈앞에서 잿더미가 되어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았다. 불타는 스쿠터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솟구쳤다. 그것은 방금 시골길 한복판에서 벌어진 비극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았다. 탄은 휘발유 냄새와 뜨거운 대낮의 열기가 뒤섞여 주변에 있던 모든 이들의 숨을 막히게 했다. 사방에서 주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달려왔고 어떤 이는 마순경의 끔찍한 웃음소리에 이끌려 망설이며 걸어왔다. 그들은 한두 파의 낡은 스쿠터가 무자비하게 불타는 광경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행동에 나서지 못했다. 마순경의 몸에 걸쳐진 경찰 제복에 대한 공포가 그들을 침묵하는 구경꾼으로 만들었다. 몇몇 젊은이들이 휴대전화를 꺼내 그 장면을 녹화하려 했다. 그들의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다. 화면은 불안정한 손을 따라 흔들렸다. 그들은 그 영상이 귀중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한편 다른 주민들은 그저 얼어붙은 채 조용히 수군거릴 뿐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순자 할머니에 대한 동정심이 어렸지만 입술은 공포에 의해 굳게 닫혀 있었다. 마순경은 난폭하고 잔인하며 자신에게 저항하는 사람은 누구든 해코지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모두들 그에게 맞서는 순간 인생이 한순간에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군중 속에서 마순경은 가슴을 쭉 펴고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는 낡은 스쿠터를 집어삼키는 불쇼를 즐기는 듯했다. 타오르는 불꽃이 그의 굳은 얼굴에 반사되어 섬뜩한 느낌을 더했다. 그의 시선은 주위를 훑으며 감히 나설 자가 있는지 도전하는 듯했다. 그의 미소는 넓었고
웃음소리는 컸다. 마치 전투에서 승리한 장군 같았다. 힘없는 서민들 앞에서 마순경은 자신이 쥔 권력을 과시하며 아무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편 순자 할머니는 땅바닥에 힘없이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몸은 이전에 당한 폭행으로 인한 멍투성이었다. 남은 힘을 쥐어짜 일어나려 했지만 무릎이 심하게 떨렸다. 눈물이 쏟아져 나와 입술에서 흐르는 피와 뒤섞였다. 그녀는 이제 잿더미가 되어버린 스쿠터를 바라보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는 너무나 비통해서 듣는 이의 마음을 찔렀다. 하지만 마순경의 웃음소리와 주민들의 침묵 앞에서 그 울음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들렸다. 그것은 권력에 짓밟힌 한 서민의 공허한 절규일 뿐이었다. 소박한 집 안은 본래 조용했다. 박지호는 막 학교에서 돌아와 흰색 블라우스에 회색 교복 치마 차림 그대로였다. 길게 묶은 머리, 의자에 놓인 검은 배낭. 그러나 그 평온은 한 이웃이 다급한 얼굴로 뛰어 들어오면서 산산조각 났다. 숨을 헐떡이며 그가 전한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그의 더듬거리는 목소리는 지우의 어머니 순자 할머니가 길에서 경찰에게 뺨을 맞고 발길질을 당했으며 스쿠터마저 불태워졌다는 끔찍한 사실을 전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우의 몸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피가 거꾸로 솟고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우는 곧장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들고 있던 모든 것을 내팽개친 채였다. 뜨거운 대낮의 열기도 상관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어머니를 찾아야 한다. 그녀의 발걸음은 빨랐고 숨은 가빴지만 의지는 피로보다 강했다. 머릿속에서는 상처투성이인 어머니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다. 자신이 사랑으로 돌봐온 연약한 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잔혹 행위를 당해야 했다는 사실의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가 달려가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마치 시간이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고문하기 위해 일부러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병원에 도착한 지우는 유동치는 가슴을 안고 곧장 응급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를 맞이한 것은 가슴 아픈 광경이었다. 어머니가 병상에 힘없이 누워 있었다.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으며 관자놀이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어머니가 입고 있던 낡은 옷은 흙먼지와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지우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즉시 다가가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다. 마치 힘을 불어넣어 주려는 듯이.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비통함으로 가득 차 떨리고 있었다. 무거운 숨을 몰아쉬며 순자 할머니는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단어 하나하나가 느리지만 분명하게 흘러나왔다. 길 한복판에서 마순경이 얼마나 잔인하게 행동했는지, 터무니없는 이유로 자신을 때리고 걷어찼으며 스쿠터를 불태웠는지를 설명했다. 그 모든 문장은 지우의 심장에 깊이 박혀 꺼지지 않을 분노의 불길을 지폈다. 평범한 여고생의 순수한 얼굴에서 이제 다른 표정이 비쳤다. 그것은 자신의 어머니가 짓밟히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 싸울 준비가 된 자식의 눈빛이었다. 눈물이 지우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슬픔 뒤에는 활활 타오르는 분노가 있었다. 가슴속에서 용암이 들끓는 듯했다. 순진했던 여고생은 이제 저항의 불꽃으로 변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굳게 잡고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마순경의 야만적인 행위는 단지 어머니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힘없는 서민 전체에 대한 모욕이었다. 지우는 오만한 권력과 직접 맞서서라도 정의를 찾겠다고 맹세했다. 오래 기다리지 않고 그녀는 어머니의 병상 옆에서 일어섰다. 땀과 눈물로 젖은 교복을 입은 채였다. 그녀는 병원 밖으로 빠르게 걸어 나갔다. 뒤로 묶은 긴 머리카락이 걸음마다 흩날렸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음을 느꼈다. 더 이상 순진한 여고생의 눈빛이 아니었다. 용기를 품은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그 작은 두 발은 그녀를 경찰서, 마순경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곳으로 이끌었다. 경찰서에 도착한 지우는 단호한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조용하고 억압적인 분위기였다. 그녀를 본 몇몇 경찰들은 그저 서로 눈짓만 할 뿐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린 소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이 증오하는 인물 마순경을 찾았다. 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다.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얼굴이 붉어지고 숨이 가빠졌다.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 제복을 갖춰 입은 뚱뚱한 남자가 자신의 방에서 나왔다. 그는 경찰서장
최경감이었다. 그는 부드럽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지우를 불러 앉히고 자신의 서늘한 사무실에서 그녀를 진정시켰다. 최경감은 지우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경청했다. 그는 순자 할머니가 얼마나 잔인하게 다뤄졌는지, 마순경이 아무 이유 없이 억압했는지, 그리고 낡은 스쿠터가 길 한복판에서 불태워졌는지를 들었다. 최경감은 걱정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병원비를 모두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그 말은 설득력 있게 들렸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었다. 지우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최경감을 바라보았다. 그의 약속 뒤에 숨겨진 거짓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마음속으로는 진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우가 경찰서 문을 나서자마자 뜨거운 오후의 공기가 다시 그녀를 맞았다. 하지만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등 뒤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렸다. 순식간에 강력한 발길질이 그녀의 등을 강타했다. 지우의 몸이 앞으로 튕겨나가며 딱딱한 바닥에 부딪혔다. 쿵 하는 소리에 경찰서 주변에 있던 몇몇 주민들이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일어설 기회도 주지 않은 채 거대한 몸과 흉포한 얼굴의 마순경이 이미 그녀 위에 서서 증오에 찬 야수 같은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순경은 거칠게 지우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마치 힘없는 짐승을 끌고 가듯 그녀를 경찰서 밖으로 끌어냈다. 지우가 입고 있던 흰색과 회색 교복이 먼지투성이 바닥에 끌리며 무릎이 까져 피가 흘렀다. 입술 사이로 터져나온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더욱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인 신음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마순경은 지우의 얼굴에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주먹이 연달아 날아와 10대 소녀의 얼굴에 멍을 남겼다. 각각의 주먹질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오히려 얼마나 잔인하게 억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다. 군중은 점점 더 많아졌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말리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어떤 이들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고 어떤 이들은 차마 그 야만적인 광경을 볼 수 없어 고개를 숙였다. 몇몇은 들킬까봐 두려워하며 떨리는 손으로 몰래 촬영했다. 분위기는 숨막힐 듯 무거워졌다. 마치 공기마저 숨을 찾는 듯했다. 모두가 자신들이 목격하고 있는 것이 인간성의 한계를 넘어선 폭력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경찰 제복에 대한 공포가 그들의 용기를 앗아갔다. 잔인한 행동을 잠시 멈춘 마순경은 큰 소리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경찰서 담장 너머까지 울려 퍼졌다. 나한테 대드는 놈은 누구든 이게 그 결과다. 그 외침은 주민들의 심장을 후려치는 채찍과도 같았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감히 자신에게 저항하는 자는 누구든 지우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는 협박이었다. 그는 자부심에 가득 차 당당하게 서 있었다. 마치 자신이 저지른 폭력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의 표현이냐. 한편 멍든 얼굴과 상처투성이 몸으로 지우는 불타는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그것은 굴복을 거부하는 희생자의 눈빛이었다. 이 고통은 더 큰 저항을 위한 뜰감이 될 뿐이었다. 지우의 몸은 땅에 쓰러져 있었고 얼굴은 멍투성이었으며 입술은 터져 육가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잠자고 있던 불꽃, 어머니에게 가해진 부당함에서 태어난 그 불꽃이 이제 환하게 타올랐다. 숨은 가빴지만 그녀의 눈은 마순경을 날카롭게 쏘아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연약한 여고생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굴복을 거부하는 투사의 시선이었다. 고통은 땔감이 되고 상처는 힘이 되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지우는 두 손으로 땅을 짚고 일어서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주민들은 숨을 죽였다. 그녀 앞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던 마순경은 그 어린 소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가냘퍼 보이는 지우의 몸속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힘이 있었다. 그녀의 손이 굳게 주먹을 쥐자 핏줄이 솟아올랐고 순식간에 그녀는 마순경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주먹은 정확히 명중했고 마순경의 거대한 몸이 비틀거리며 뒤로 힘없이 쓰러졌다. 턱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지자 모든 주민들이 놀라 자기도 모르게 환호성을 질렀다. 이전까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눈이 이제 기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한 여고생이 모두가 두려워하던 부패 경찰을 쓰러뜨린 것이다. 가냘픈 몸, 이제는 더럽고 찢어진 교복을 입은 지우가 군중 한가운데 당당히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지만
동시에 확신에 찬 옅은 미소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힘없는 서민들의 저항의 상징이었다. 막 쓰러졌던 마순경이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지우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모두를 놀라게 한 힘으로 그녀는 마순경의 갈색 제복 옷깃을 움켜쥐고 그 거대한 몸을 손쉽게 들어 올렸다. 마치 그 무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광경을 본 주민들은 10대 소녀가 건장한 성인 남성을 그렇게 가볍게 들어 올리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숨을 참았다. 그 순간 지우는 용기와 정의가 얼마나 엄청난 힘을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평소 거리를 지배하던 마순경은 이제 한 고등학생의 손에 무력하게 매달려 있었다. 군중의 놀란 함성 속에서 지우는 무력하게 매달린 마순경을 굳게 붙잡은 채 당당히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턱에서는 피가 흘렀다. 입고 있던 교복은 여러 군데 찢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녀는 군중을 똑바로 쳐다보고 우렁차게 외쳤다. 나는 희생자입니다. 하지만 희생자가 영원히 패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메아리치며 듣는 모든 이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 말은 침묵하던 모든 주민들의 마음속에 용기의 파동을 일으켰다. 그녀는 더욱 커진 목소리로 저항의 불꽃을 담아 말을 이었다. 힘없는 민중도 부패한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잠들어 있던 영혼들을 깨우는 거대한 종소리처럼 들렸다. 이전까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그들의 눈이 이제 용기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연약한 여고생이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경찰에 맞서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지체 없이 지우는 힘을 모았다. 빠르고 강력한 움직임으로 그녀는 마순경의 거대한 몸을 경찰서 철문으로 내던졌다.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마순경의 몸이 철문에 부딪히자 문이 찌그러졌다. 철문은 심하게 흔들렸고 일부는 부서져 떨어져 나갔다. 마순경은 땅바닥에 쓰러져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었다. 처음으로 공포를 퍼뜨리던 그 남자가 힘없는 서민 앞에서 무력하게 보였다. 그 광경을 목격한 주민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어떤 이는 박수를 쳤고 어떤 이는 지지를 외쳤으며 심지어 어떤 이는 마침내 누군가 저항하는 용기를 보여준 것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환호성은 메아리쳐 숨막히는 공포의 분위기를 저항의 불꽃으로 가꾸어 놓았다. 지우는 상처투성이 몸으로 군중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기운은 영웅과도 같았다. 그녀는 용기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정의는 약하다고 여겨졌던 이의 손에서 태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의 모든 사건은 더 큰 폭풍의 시작에 불과했다. 밤이 되어 병원 분위기가 조용해지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때 지우는 여전히 부어있는 눈으로 어머니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갑자기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처음에는 열어보기를 망설였지만 호기심과 강한 예감이 섞여 재생 버튼을 누르게 했다. 휴대전화의 작은 스피커에서 남자들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비밀스러운 대화였다. 녹음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들리는 것은 마순경의 목소리뿐만이 아니었다. 낯설지 않은 다른 목소리들도 있었다. 그들은 고위 관리들의 이름을 언급했고 그중 하나는 바로 그날 오후 병원비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던 경찰서장 최경감이었다. 목소리는 분명했다. 최경감은 마순경의 사건을 조용히 덮으라고 지시하고 있었다. 심지어 길에서 사건을 녹화한 주민들을 압박하여 증거를 삭제하도록 하라고 제안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경찰, 고위 관력, 그리고 대기업가들로 이어진 네트워크가 보호하는 불법 사업, 즉 기증품 밀수에 대한 대화가 명확하게 들렸다는 점이다. 지우는 숨을 참았다. 휴대전화를 쥔 손이 떨렸다. 세상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단지 한 부패 경찰의 오만함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림자 뒤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거대한 부패 시스템의 희생자였던 것이다. 그녀가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최경감은 사실 그 어두운 고리의 일부였다. 그날 오후 그의 사무실에서 했던 모든 달콤한 약속은 분노한 어린아이를 잠재우기 위한 위선에 불과했다. 이 사실은 지우의 가슴에 새로운 불을 지폈다.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불이었다. 그녀는 이 싸움이 더 이상 마순경 개인과의 싸움이 아니라 뿌리 깊은 권력의 네트워크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지우는 병실의 어둠 속에서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희미한 불빛이 그녀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비췄지만 그녀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녹음을 반복해서 들으며 모든 단어,
모든 이름, 모든 증거를 확인했다. 이 정보가 잘못된 손에 들어간다면 닥칠 큰 위험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이 녹음이 공개된다면 서민들을 억압해 온 부패의 장막을 걷어내는 거대한 폭풍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지우의 싸움은 이제 단순한 희생자의 저항에서 권력자들을 뒤흔들 수 있는 비밀의 열쇠를 쥔 자의 투쟁으로 바뀌었다. 지우는 굳은 얼굴로 휴대전화 화면을 응시했다. 지난밤에 들었던 음성 녹음은 이제 더욱 명확한 의미로 다가왔다. 그녀는 최경감이 어머니의 치료비를 대주겠다고 한 약속이 단지 가면일 뿐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기 위한 교활한 수법이었다. 공감으로 가득 찬 듯 들렸던 그 달콤한 말들은 사실 함정에 불과했다. 진실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한 여고생을 달래려는 시도였다. 자신이 속았고 어머니가 뿌리 깊은 시스템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지우의 마음은 더욱 뜨거워졌다. 소문은 마을에 빠르게 퍼졌다. 사실 많은 주민들이 그날 오후 길에서 마순경의 잔혹 행위를 녹화했다. 하지만 하나둘씩 그 영상들이 그들의 휴대전화에서 사라졌다. 어떤 이는 밤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 증거를 삭제하라고 협박했다고 털어놓았다. 어떤 이는 영상을 유포하면 감옥에 갈 것이라는 위협까지 받았다. 그 위협은 주민들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마음속으로는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지우에게 이 모든 것은 거대한 권력이 자신들의 부끄러운 사건을 덮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녀가 들은 모든 정보의 조각들은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점점 더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위험 있는 얼굴과 부드러운 목소리의 최경감은 사실 모든 증거가 사라지도록 조종하는 주모자였다. 그는 부하들을 움직여 주민들을 협박했고 마순경을 법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했다. 더 나아가 그는 제복 뒤에 숨어 모든 부패를 덮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연결고리였다. 이 어두운 비밀은 지우를 전율하게 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그녀가 상대해야 할 적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움츠러들기는커녕 지우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그녀는 어머니가 이 거대한 게임의 작은 희생자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그녀가 침묵한다면 세상에는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많은 박순자가 있을 것이다. 그녀는 병원 창밖, 어두운 밤을 꿰뚫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저항의 불꽃은 이제 더 이상 어머니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자들이 이끄는 검은 장막을 걷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최경감의 어두운 비밀은 이제 지민 동시에 무기가 되었다. 그리고 지우는 모든 것을 폭로하기 위해 위험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지우는 침묵이 곧 항복이며 항복은 범죄가 계속되도록 방치하는 것임을 알았다. 굳은 결심으로 그녀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날 밤 받은 음성 녹음을 즉시 여러 장치에 복사했다. 이 증거는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나 귀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굳건한 마음으로 그녀는 압력에 굴하지 않고 대형 사건을 파헤치는 것으로 유명한 한독립 언론인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초기 증거로 녹음의 일부를 첨부한 짧은 메시지를 보냈고 비밀스러운 만남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의의 세계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만큼 단순하지 않았다. 약속 몇 시간 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그녀가 만나려던 언론인이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그의 전화번호는 불통이었고 사무실은 비어 있었으며 심지어 가족들도 그의 행방을 몰랐다. 마치 진실에 다가서려는 자는 누구든 입을 막아버리는 어둠의 손이 신속하게 움직인 듯했다. 지우는 할 말을 잃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두려움이 스며들었지만 그 뒤에는 더욱 타오르는 분노가 있었다. 그녀가 쥔 녹음이 정말로 위험한 권력의 마피아 소굴을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지우는 자신의 모든 발걸음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 근처에서 낯선 오토바이가 멈춰 서 있는 것을 자주 보았다. 의심스러운 눈초리의 남자 몇몇이 마치 기회를 노리듯 그녀의 학교 주변을 어슬렁거렸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마순경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의 그림자 또한 항상 그녀를 따라다녔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적은 마순경뿐만이 아니었다. 배후의 인물들, 말끔한 정장을 입은 관리들과 권력의 의자에 편안히 앉아있는 제복 입은 자들이었다. 밤에 병원에서 돌아올 때 지우는
검은 배낭을 맨 채 빠르게 걸었다. 그 배낭 안에는 이 거대한 음모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음성 녹음이 담긴 휴대전화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지우는 더 이상 울기만 하는 평범한 여고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증인이었고 희생자였으며 동시에 투사였다. 자신을 침묵시키려는 거대한 힘에 쫓기고 있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했다. 만약 지금 멈춘다면 힘없는 서민들의 목소리는 영원히 폭정에 묻힐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병원은 고요했다. 치료실에서는 링거 기계 소리와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들렸다. 지우는 나무 의자에 앉아 아직 잠들어 있는 어머니의 연약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닥에는 이제 짐인 동시에 무기가 된 음성 녹음이 담긴 검은 배낭이 놓여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유리창을 뚫고 들어왔지만 왠지 모르게 지우는 소름이 돋았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병실 창문이 삐걱거리며 밖에서 서서히 열렸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돌아보았다. 신비로운 남자가 조용하지만 위험 있는 움직임으로 들어왔다. 그는 키가 크고 강인해 보였으며 얼굴은 검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다.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보이는 것은 그의 날카로운 눈뿐이었다. 그의 부츠는 바닥에서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다. 마치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데 익숙한 듯했다. 지우는 반사적으로 일어나 싸울 준비를 했다. 하지만 남자는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듯 침착하게 손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너무 멀리 와버렸군. 박지울, 넌 네가 상대하는 적이 누군지 제대로 몰라. 그 말은 칼처럼 지우의 가슴을 찔러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만들었다. 그 후 남자는 검은 재킷 안에서 두꺼운 검은색 서류철을 꺼냈다. 그는 그것을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느리지만 압박감 있는 동작으로 내려놓았다. 마치 그 물건이 모든 것의 열쇠인 것처럼.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그는 몇 걸음 물러나더니 그림자처럼 빠르게 창밖으로 다시 뛰어내렸다. 어두운 밤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지우는 굳은 채 서 있었다.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서류철을 잡을 때 떨리고 있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안에서 발견할 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지우는 서류철을 열었다. 책상 위로 여러 장의 사진이 흩어졌다. 그녀는 경악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거기에는 어릴 적부터의 자신의 사진이 있었다. 유치원 시절부터 10대 시절까지. 하지만 그녀를 거의 숨막히게 만든 것은 마지막 사진이었다. 오랫동안 실종되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사진. 아버지가 마순경과 최경감과 함께 어두운 모임에서 함께 서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은 선명했고 틀림없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과 악수하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지금 맞서 싸우고 있는 부패한 고리의 일부인 것처럼. 지우의 눈이 커지고 몸에 힘이 빠졌다. 거대한 질문이 그녀의 머리를 강타했다. 정말로 자신의 피를 나눈 아버지가 그 어두운 네트워크의 일부란 말인가? 이야기는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를 남긴 채 막을 내렸다.